어머니, 지금 이 여자가 가진 애가 제 남편 자식이라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10년 차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만삭의 배를 내밀고 당당하게 앉아있는 낯선 여자와 그런 여자의 어깨를 감싸 쥐고 지영을 쏘아보는 남편, 그리고 승리감에 도취한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 애도 못 낳는 내가 무슨 염치로 버티니? 내 아들씨 귀한 줄 알면 곱게 물러나. 시어머니의 독설이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하지만 지영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제 남편이 3년 전에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면 저 여자의 뱃속엔 대체 누가 들어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 해뜰 날이 올 거라고요. 하지만 10년 전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던 날부터 제 인생의 해는 단 한 번도 뜨지 않았습니다. 아니, 뜨거운 태양 대신 차가운 얼음 송곳만이 제 가슴을 찔러댔죠. 야, 너는 애가 안 들어서면 절이라도 가서 백일기도라도 올릴 것이지. 집구석에서 청소나 하고 있냐? 내 아들이 너 같은 걸 데리고 사느라 고생이 많다. 정말. 시어머니 박 씨의 목소리는 늘 칼날 같았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녀의 구박은 노골적인 저주로 변했습니다. 제사가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형님, 지영이 아직 소식 없어요? 요즘은 병원 가면 다 된다던데. 동서의 은근한 비아냥의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죠. 병원? 내가 보기에 저건 몸뚱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보가 문제야. 조상님들한테 정성이 부족하니까 씨가 안 맺히는 거지. 저런 성녀를 며느리라고 들인 내 팔자가 상팔자다. 성녀. 그 끔찍한 단어가 제 이름 뒤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진수는 달랐을까요? 그는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니의 독설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잖아. 나도 회사 동료들 돌잔치 갈 때마다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알아? 너 오늘부터 한의원 가서 약 지어 먹어.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남편이 내미는 돈 봉투는 제 자존감을 짓밟는 흉기였습니다. 남편은 검사조차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한데 너나 가서 검사 받아. 라며 소리를 질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잔인하고도 명확하게 진실을 제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술에 취해 쓰러진 밤,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서류 봉투 하나. 호기심에 열어본 그 안에는 충격적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정자증 및 영구 불임 진단서, 그리고 그 옆에는 1년 전 그가 몰래 받은 정관 수술 확인서까지 들어 있었죠.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심지어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수술까지 해놓고선 지난 10년 동안 저와 제 친정 부모님까지 불임의 죄인으로 몰아세웠던 겁니다. 그때 제가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깨워 따졌어야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서류들을 복사해 제 개인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랍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넣어두었죠. 진수 씨, 당신이 나를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지 지켜볼게. 그리고 당신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내가 당신의 사다리를 걷어차 줄게. 그날 이후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묵묵히 받아내고 남편의 짜증을 다 받아주는
착한 죄인 며느리로 말이죠. 세월은 흘러 결혼 10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근사한 저녁이라도 사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서 당장이라도 아이가 나올 것 같은 낯선 여자의 손을 잡고 나타난 겁니다. 지영아, 앉아봐. 소개할게. 이쪽은 민희야. 내 아이를 가졌어. 남편의 표정은 당당하다 못해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구한 영웅이라도 된 양 어깨를 쫙 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뒤에서 그 여자의 손을 꼭 잡으며 한박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봤지? 우리 아들이 씨가 없는 게 아니었다니까. 내가 성녀라 안 들어섰던 거야. 이제 이 집 주인은 민이랑 이 뱃속에 우리 손주다. 너는 당장 짐 싸서 나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10년 동안 불임이라고 구박받았는데 정관 수술을 한 남편이 다른 여자의 뱃속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며 데려온 이 코미디 같은 상황 말입니다.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영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냉소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0년의 인내를 끝내고 피해 축제를 시작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 10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의 아이가 자기 핏줄이라 믿고 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쫓아낼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진짜 주인입니다. 이어서 상간녀의 실체와 함께 시댁을 길바닥으로 내몰 지영의 치밀한 설계가 공개됩니다. 지영아, 너 미쳤니? 웃음이 나와? 지금 미니 뱃속에 우리 집안대를 잇고 있는 내 귀한 손주가 안 보여? 시어머니 박 씨는 제가 실성이라도 한 줄 아는지 혀를 끌며 제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남편 진수는 그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상간녀 미니의 어깨를 더 세게 감싸 안았죠. 지영아, 좋게 말할 때 도장 찍고 나가자. 미니 태교에도 안 좋아. 너처럼 기운 센 여자가 옆에 있으면 애 떨어질까 겁난다.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인내심의 마지막 퓨즈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 앞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3년 동안 소중히 보관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손주요? 누구 손주요? 당신 아들 손주요? 저는 봉투 안에서 대학병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진단서 한 장을 꺼내 시어머니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똑똑히 보세요. 3년 전 기록이에요. 무정자증, 영구 불임, 그리고 여기 이 수술 기록지도 보세요. 1년 전 정관 수술 확인서. 진수 씨, 당신 3년 전에 이미 아이 못 낳는다는 판정 받았잖아. 심지어 확인 사살한다고 나 몰래 수술까지 했으면서 대체 저 여자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당신 자식이야? 당신이 성모 마리아라도 돼?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서류를 읽어내려갔고 남편 진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다 못해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뭐야? 진수야, 이게 사실이야?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덜 떨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던 상간녀 미니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거 아니지? 오빠가 나한테 그랬잖아. 자기 씨 맞다고, 자기 닮은 아들 낳아달라고. 미니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비장의 카드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미니 씨, 연기 그만해. 당신이 진수 씨 돈 보고 접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진수 씨가 자기 불임인 거 숨기고 내 아이라고 우기니까 당신도 얼씨구나 하고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애를 우리 남편한테 뒤집어 씌운 거잖아.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 뭉치를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미니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당시의 사진들과 최근까지도 한 젊은 남성과 모텔을 드나들던 블랙박스 캡처본이 가득했습니다. 이 남자 미니 씨 전 남자친구지? 내가 흥신소통해서 다 알아봤어. 그쪽 뱃속의 아이 아빠. 아마 이 남자일 확률 99.9%일걸? 친자 확인 소송은 내가 이미 준비해뒀으니까 걱정 말고. 상황이 이쯤 되자 시어머니 박 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환영년아,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속여 내 집안을 가짜 씨로 더럽히려 해? 라며 미니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자기가 믿었던 마지막 구명줄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에 절규하며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니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남편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쾌감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죠.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추해질 때는 자신이 지은 죄가 거울처럼 자신을 비출 때라고요. 지금 진수와 시어머니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린 듯 다시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불임이라 치자. 그래도 이 집은 우리 거야. 이 아파트 내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거니까 너는 당장 몸만 나가. 이혼 서류는 내가 내일 당장 보내주마. 시어머니는 마지막 자존심인 아파트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이 집 당신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라고요. 여러분, 남편의 불임과 상간녀의 사기극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길바닥으로 쫓아내는 일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이 집이 자기 아들 집인 줄 알고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 이 아파트는 지영의 친정 아버지가 지영에게만 몰래 증여한 단독 명의였습니다. 법적 서류 한 장으로 시댁 식구들을 한밤중에 길거리로 내쫓는 역대급 사이다가 이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고? 이 미친년이 어디서 남의 집을 자기 거래. 진수야, 내가 말 좀 해봐. 내가 사업해서 이 집 산 거잖아. 시어머니 박 씨는 거품을 물며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진수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2년 전 사업 자금이 부족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 은행에서 배우자 단독 명의라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쳐내고 가방에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원본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수 씨 사업 자금요? 그 돈 다 어디서 났는지 정말 모르세요? 5년 전 친정 아버지가 저 고생한다고 증여해 주신 10억 원. 그거 진수 씨가 사업한답시고 절반이나 까먹었잖아요. 그나마 이 아파트만은 제 명의로 지켜낸 거예요. 당신 아들이 효도한답시고 산 집? 아니요. 제 친정 아버지의 피눈물이 섞인 제 집입니다. 시어머니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제 이름을 보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그럼 내 아들이 그동안 벌어온 돈은 다 어디 갔는데?
어디 가긴요. 여기 미니 씨 명품 백 사고 호텔 다니고 도박 빚 갚는 데 썼겠죠. 안 그래, 진수 씨? 진수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 저 여자한테 속은 거야. 내 애인 줄 알았단 말이야. 비굴함의 끝이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성녀라 부르며 내쫓으려던 남자가 이제는 제 발등을 붙잡고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진수 씨, 사과는 법원 가서 해. 그리고 어머니, 짐 싸세요. 저 이 집 어제 매매 계약했습니다. 새 집주인이 내일 아침 9시에 잔금 치르고 들어오기로 했어요. 지금 당장 안 나가시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를 겁니다. 뭐, 매매, 내일 아침? 지영아, 너 정말 독하구나. 우리더러 이 밤중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울부짖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명절마다 제사마다 저 차가운 베란다 바닥에서 눈물 젖은 밥을 먹을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민희는 이미 낌새를 채고 화장품과 귀중품만 챙겨서 야반도주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넋이 나간 남편과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으며 애걸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던 거 알지? 응?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있게 해줘. 갈 데가 없어. 친딸요? 며느리를 애 못 낳는 기계 취급하던 분이 이제 와서 친딸을 찾다니요. 저는 그 비겁한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10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요. 당신 아들이 뿌린 가짜 씨앗, 당신이 뿌린 독설. 이제 그 수확물이나 챙겨서 나가세요. 결국 그들은 큰 검은 비닐봉지에 옷가지만 대충 쑤셔 넣은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밤 11시 차가운 겨울바람이 복도로 몰아쳤습니다. 10년 전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졌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늘한 정의 구연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소리가 마치 승전보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제가 누려야 할 온전한 자유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지영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밤거리에 버려졌고 지영은 자신의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퍼다 준 돈을 회수하고 그들이 향한 비참한 종착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시니어 심리 전문가가 전하는 자식 농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하시죠. 지영아, 너 정말 이러면 천벌 받는다. 내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막고 이 늙은 애미를 길바닥에 내팽개쳐. 복도 끝에서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비명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비로소 잦아들었습니다. 10년 전 환영받지 못하며 이 집에 들어왔던 날처럼 저는 그들을 환송 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한 달 동안 집안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남편이 쓰던 면도기, 시어머니가 아끼던 찻잔, 상간녀가 침 흘리던 가구들까지 전부 폐기업체에 넘겼죠.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 씨, 소식 들으셨어요? 그 상간녀 민이라는 여자 임신 아니었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대였대요. 돈 뜯어내려고 실리콘 복대 차고 다닌 거였답니다. 진수 씨한테 받은 돈으로 전 남자친구랑 도망가려다가 공항에서 잡혔다네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 진수는 잊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10년 조강지처를 벌였고 시어머니는 가짜 씨앗을 모시느라 며느리를 성렬하고 짓밟았던 겁니다. 진수는 그 충격으로 공황장애가 와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상간녀에게 보낸 돈을 회수하지 못해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아들 수발을 들며 지내고 있답니다. 며느리가 해주던 따뜻한 밥 대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매일 밤 제 욕을 하느라 목이 다 쉬었다더군요. 저는 아파트를 정리한 돈과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합쳐 작은 갤러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며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되찾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불임이라는 단어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제 삶은 충분히 풍요롭고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오히려 그들이 제 삶에서 사라진 지금 저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된 기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시니어 심리 전문가로서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 귀한 줄은 알면서 며느리 귀한 줄 모르는 부모는 노후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씨앗은 결국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독초가 되어 돌아오죠. 지영 씨처럼 용기 있게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입니다. 지영 씨의 새로운 출발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삶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 오롯이 당신만의 것이기를 바랍니다.